한글 공부 재미있구나.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카타파 하! 한글학교 한국어 4권 10과 어떻게 가요? 10과에서는 교통수단에 관련된 단어들을 익히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무엇을 타고 어떻게 가는지 표현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주말에 뭐 해요? 친구를 만날 거예요. 어디에서 만날 거예요? 학교 앞에서 만날 거예요. 집에서 학교까지 어떻게 가요? 자전거로 가요. 단어를 따라 읽으면서 익히도록 하세요. 자전거, 자전거, 자동차, 자동차, 택시, 택시, 버스, 버스, 지하철, 지하철, 기차, 기차, 배, 배, 비행기, 비행기,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 멀어요, 멀어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자전거, 자전거, 자동차, 자동차, 택시, 택시, 버스, 버스, 지하철, 지하철, 기차, 기차, 배, 배, 비행기, 비행기,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 멀어요, 멀어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서울에 어떻게 가요? 비행기로 가요. 영화관에 어떻게 가요? 버스로 가요. 원하는 목적지에 가는 방법을 물어볼 때 어떻게 라는 말을 사용해요. 어떻게 가요? 라는 질문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는지, 무엇을 타고 가는지 묻는 거예요. 이때 이용하는 교통수단 뒤에 로 또는 으로를 사용하여 대답해요. 버스로 라는 말은 버스를 타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버스로 가요 라는 말 대신에 버스를 타고 가요 라고 대답해도 좋아요.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이 없거나 받침이 있더라도 리을 받침이 있으면 로를 붙이고 바로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이 있으면 그리고 리을 받침이 아니면 으로를 붙여요. 예를 들어 버스나 비행기는 받침이 없으니까 로만 붙여서 버스로, 비행기로가 되고 지하철은 받침이 있지만 리을 받침이기 때문에 로만 붙여서 지하철로라고 해요. 하지만 트럭 같은 경우 받침이 있고 리을 받침도 아니기 때문에 으로를 붙여서 트럭으로라고 말해요. 집에서 학교까지 어떻게 가요? 걸어서 가요. 출발하는 장소 뒤에는 에서, 도착하는 장소 뒤에는 까지를 붙여서 사용해요.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연습해 보세요. 1번. 어떻게 가요? 그림을 잘 보고 어울리는 말과 연결해 주세요. 1번. 자동차로 가요.
2번 지하철로 가요. 3번 배로 가요. 4번 기차로 가요. 2번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완성된 문장을 말해보세요. 1번 준영이는 자동차로 가요. 슬기는 지하철로 가요. 2번 집에서 학교까지 어떻게 가요? 걸어서 가요. 3번 서울에 어떻게 가요? 비행기로 가요. 4번 공원에 어떻게 가요? 자전거로 가요. 3번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 그곳에 어떻게 갑니까? 표를 완성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주말에 자동차로 산에 가요. 생일에 기차로 바다에 가요. 방학에 버스로 동물원에 가요. 크리스마스에 자전거로 영화관에 가요. 설날에 비행기로 할머니 댁에 가요. 듣기 문제예요. 이야기를 잘 듣고 연결해 보세요. 1번 학교에 어떻게 와요? 걸어서 와요. 2번 수영장까지 어떻게 가요? 수영장 앞까지 지하철을 타세요. 2호선을 타고 가세요. 3번 약속 장소에 자전거로 갈 거예요? 아니요. 너무 멀어요. 버스로 갈 거예요. 4번 방학에 뭐 할 거예요? 제주도로 여행 갈 거예요. 제주도에 비행기로 갈 거예요? 아니요. 배로 갈 거예요. 학교에서 여러분의 집까지 어떻게 가나요? 다음과 같이 여러분도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 길을 약도로 그려보고 친구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학교에서 집까지 버스를 타요. 학교 앞에서 버스를 타요. 그리고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조금 걸어가요. 그러면 우리 집이 있어요. 우리 집은 버스 정류장에서 가까워요. 하지만 지하철역에서는 조금 멀어요. 나귀와 소금찜. 어느 날 나귀가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나귀는 소금찜을 지고 있었죠. 이거 정말 무겁군. 나귀는 생각했어요. 갑자기 나귀는 미끄러져 강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조심해야지. 주인이 꾸짖었어요. 강 밖으로 나온 나귀는 기뻤어요. 소금이 녹아버렸네. 정말 가벼운데? 나귀는 소리쳤지요. 다음 날 나귀는 솜을 한 집 나르고 있었어요. 나귀는 일부러 강물에 빠졌지요.
짐이 더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응? 그러나 솜은 더 무거워졌어요. 살려줘요. 물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나귀는 엉엉 울었답니다. 교훈. The same plan doesn't always work. 똑같은 계획이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니다. (1번) 처음에 소금짐은 무거웠습니까? 가벼웠습니까? A. 무거웠습니다. 2번. 나귀는 왜 깊었습니까? D. 짐이 가벼워져서. 3번. 다음날 나귀는 무엇을 지고 갔습니까? cotton, 솜. 4번. 이 이야기에서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A. 같은 계획이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니다. (1920년대) 일제 강점기. 훈장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던 서당에 갑자기 일본 순사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마구잡이로 아이들을 끌어내기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죄가 있던 걸까요? 일제 강점기, 실제 있었던 서당 사냥의 역사를 만나봅니다. (1910년)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은 일본은 조선인을 황국 신민으로 교육하기 위해 전국에 학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서양식 교사의 책상, 걸상이 구비된 근사한 근대식 학교. 당시 일제는 조선 전통의 교육기관인 서당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고 서당 관리에 소홀했는데요.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전국의 서당의 수는 점점 늘어났고 학생들의 수도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자 독립운동가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서당을 세우기 시작했고, 조선인들은 우리의 마을과 역사를 가르치는 서당으로 모이게 된 겁니다. 이에 놀란 일제는 곧바로 엄중한 단속을 시작하는데요. 기존의 서당은 갖가지 이유를 대며 폐교시켰고 새로운 서당 설립은 허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서당을 찾아가는 아이들이 있다면 일일이 찾아가 협박을 했는데요. 일본의 잔혹한 교육 침략, 바로 서당 사냥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서당은 일제 강점기를 지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꽃피운 배움의 열정, 독립운동의 뿌리가 되었던 서당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